오늘은 화투의 2단원 액체와 고체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체를 보았고 기체 2점짜리와 3점짜리 테스트를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액체와 고체의 개념은 아마 중학교 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화투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액체와 고체. 이제 기체는 서로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호작용,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이상기체의 반발력과 인력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서 이제 가정했던 그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제 액체와 고체는 너무 분자와 이제 그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힘과 물질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체에 열 에너지를 가하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 증가하여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온도가 높아진다. 물을 끓이면 끓죠? 열을 주면 그냥 온도가 높아지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극복할 만큼 커지면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액체로 있었는데 이 서로의 힘을 분자 간의 그 인력을 끊을 정도의 열이 주어지면 기체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분자 운동과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커지고 기체가 가장 활발하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당연히 그 역순인 고체, 액체, 기체로 커진다. 같이 붙어 있는 걸 사람도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떼어내려면 결국엔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분자 간 힘과 끓는 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끓는 점이 높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물과 에탄올이죠. 소독용 알코올, 에탄올과 물이 있을 때 물을 떨어뜨리고 물로 손을 씻고 에탄올 소독하는 걸로 손에 뿌려보세요. 그럼 뭐가 더 먼저 사라지나요? 에탄올이 먼저 사라지죠. 그러니까 에탄올은 그 평상시 온도에서도 빠르게 이제 기체가 될 만큼 분자 간의 힘이 약한 거죠. 네, 물과 에탄올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각자 채워보세요. 밑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쌍극자 힘. 쌍극자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염화수소로 많은 예시를 드는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기 음성도를 차이가 보이느냐, 얼마만큼 전자를 많이 당길 수 있느냐. 수소랑 염소랑 비교했을 때 염소가 전자를 더 많이 당긴다 이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화가 형성되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화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전화, 음전화의 쌍을 쌍극자라고 한다. 쌍극자 그 모먼트 이 쌍극자 힘은 보통 전기를 얼마나 잘 땡기냐, 그리고 이 두 원자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니까 쌍극자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극자를 갖는 분자들, 극성 분자들이 서로 접근하면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쌍극 분자 간의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한다. 뭐 요거 쌍극자 힘이라고 한대요. 이런 걸. 물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면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죠. 물이. 이랬을 때 이 사이에 그리고 지금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쌍극자 힘 때문에 물은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결합이 지금 산소와 수소에 의한 이제 분자 간의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이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도 하죠. 네. 수소가 질소, 산소, 플루오르 이 친구들과 결합할 수 있을 때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방금 설명했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분리된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커지고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클수록 대체로 분자의 극성이 크다. 여기 또 모두라고 안 하고 대체로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예외가 있을지 모릅니다. 정기적인 인력은 전하를 띈 입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요 밑에 있는 설명은 수소 결합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큽니다.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다. 이것도 예를 들면 메탄이 있고 요게 16 정도 되죠. 12, 4 이래서 근데 물은 18이죠. 근데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분자량이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얘는 이제 뭐죠? 메탄이니까 기체죠, 기체고 기체로 존재하고 그 보통 지금 저희가 생활하는 상태에서 이 물은 액체로 존재하죠. 끓는 점이 1기압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1기압 보통 우리가 사는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체인 물이 훨씬 인력이 큰 거죠. 분자량이 비슷하지만 이제 쌍극자 힘에 대한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분산력입니다. 분산력은 이제 편극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분자에서 전자구름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편극 현상이라고 한다. 결국에 분산력은 편극 현상으로 인한 힘이다. 분산력, 무극성 분자 내의 편극 현상에 의해 순간적으로 형성된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유발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 힘을 분산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무극도한 분자끼리 있는데 갑자기 순간 쌍극자가 생기고 이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유발 쌍극자가 생겨서 이런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분산력이 생기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분산력이라 함은 모든 분자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분산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3번 전자의 분포는 분자의 영향으로 항상 변하므로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적용한다. 지금 방금 말했던 거죠, 제가 뒤에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설명하고 뒤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내 전자가 많아 구름의 평균 형상이 크게 일어나므로 대체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어떻다? 크다.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크다. 분산력이 크다. 근데 이제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자가 크다는 말이 분자량이 큰 분자일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는 게 분자량이 같으면 그럼 분산력도 같아? 이걸 표현을 잘 여기서 못 해준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분자량이 큰 분자일수록 그럼 분자량이 같은 분자는 그러면 분산력이 똑같아? 그걸 지금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네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냥 지금 단순히 이 분자량 크기로 설명을 했고요. 분자량 당연히 이제 메테인보다 노말 뷰테인 탄소 4개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니까 오른쪽 게 당연히 더 끓는 점이 높겠다. 인력이 세니까 이제 끓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끓는 점이 높겠다라고 당연히 설명을 한 거고, 방금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제 5번에서 나오는데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의 경우 구조에 따라 여기서 제가 좀 말을 수정하고 싶은데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의 경우 뭐 비슷한 분자도 맞겠지만 그냥 분자량이 똑같은 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분자량이 똑같은 아마 문제에서는 분자량이 똑같이 줄 거예요. 분자량을 똑같이 맞춰줄 거니까 분자량이 똑같은 경우에도 분자량의 표면적이 다르면 분산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탄소 5개 펜테인과 네오펜테인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말 펜테인은 끓는 점이 얼마예요? 끓는 점이 36도입니다. 그럼 25도씨에서는 액체죠. 펜테인은. 근데 네오펜테인은 끓는 점이 9.5도예요. 25도씨에서는 이미 이 네오펜테인은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이 노말 펜테인을 한번 지금 이렇게 그려보고 네오펜테인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 다 탄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이제 표면적이 크냐고 말하면 요거 이렇게만 그리면은 이제 표면적이 뭐가 더 큰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2개를 그리시면 돼요. 하나 더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분자끼리. 그럼 분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노멀 펜테인은 이렇게 지금 길쭉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네오펜테인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분자 간의 그 상호작용이 덜해요. 그래서 인력이 작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서로 인력의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오보다.
그래서 요 지금 5번과 지금 이 4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문제가 보통 나온다. 그리고 수소결합이네요. 수소결합은 방금 아까 제가 그 쌍극자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수소와 이제 수소 델타 플러스와 산소 델타 마이너스는 수소 델타 플러스와 플로우르 델타 마이너스 수소 플러스와 델타 플러스와 질소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와 같은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와 이웃한 분자의 요거 플로우르 산소 질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소 결합을 표현하고 있네요. 수소 결합을 대표하는 물질에는 HF, H2O, NH3 등이 있다.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어떻대요? 높대요. 그리고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힘이다. 그러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에 비해서는 약한 힘이다. 이 수소 결합은 결국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인데, 지금 여기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힘이라는 거죠. 여기 다 점선이잖아요. 여기 점선. 공유 결합은 아까 CH4 메테인을 예시를 들면 이건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이 결합 자체가. 이 결합은 수소 결합에 비할 바가 안 되게 엄청 큰 거죠.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거나 단백질의 일부가 나선 구조를 이루는 것은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수소 결합은 생명체 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여기 지금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이런 지금 염기들이 요걸 자세히 보면 생명과학을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자세히 요거를 확대하다 보면 이 핵산 염기들이 이렇게 있고, 이 구아닌과 시토신은 수소 결합이 3개, 아데닌과 티민은 수소 결합이 2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얘는 수소 결합이 3개고 수소 결합이 2개이기 때문에 요 결합의 세기가 더 크다는 것도 생명과학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살짝 좀 더 그냥 TMI지만 TMI예요. 그래서 이 GC의 비율과 AT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얘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GC의 비율이 60, AT의 비율이 40, GC의 비율이 40, AT의 비율이 60인 DNA가 DNA 이중 가닥이 존재할 때, 그럼 상식적으로 이 DNA를 파괴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수소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열을 줘서 여기를 다 끊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떤 이중 가닥이, 어떤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열에 더 안정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끊기가 힘들까요? 요거 3개씩 있는 게, GC가 비율이 더 많은 게 끊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왼쪽 가닥이 더 끊기가 힘들어요. 네, 이런 것까지 생명과학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이 나오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 지금
주기율표를 보면 산소 지금 이걸 보고 제가 쓰는 거예요. 저도 외운 게 아니라 외운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율표에 이런 식으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 주기 이렇게 있을 텐데 결국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지금 요 세 개, 이 세 개 산소, 플로로, 질소는 이 분자의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게 지금 모양을 보시면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꺾여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이거를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아무것도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렇게 일직선상이 돼야 되겠죠. 왜요? 분자량이 클수록 아까 분자량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분산력도 크다고 했잖아요. 분산력도.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도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이 직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상하게 끓는 점이 높은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높은 세 가지 왜 이렇게 되냐? 결국에 이 친구들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분석을 이제 읽어보면 어차피 지금 말했던 거니까 읽어볼게요. 그냥 쭉 14쪽부터 17쪽까지 여기가 14고 여기가 17이죠. 원소는 수소와 공유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한다.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질수록 높아진다. 다 맞는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종 원소의 수소 화합물은 무극성 분자이므로 분쇄력만 작용한다. 이때 14족 원자의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증가하고 끓는지 높아진다. 방금 이거 말한 거죠. 15족, 16족, 17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은 극성 분자이므로 분산력 외에 쌍극자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같은 족에서 3주기, 4주기, 5주기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3주기죠. 3주기, 4주기, 5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가서 끓는 높아진 원소의 원자 분화가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져서 분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 세 가지가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지금 보세요. 물이 가장 높아요. 물이 산소가 지금 가장 높고 끓는 점 기준이 그 다음에 플로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그냥 일단 기준 끓는 점을 외울 땐 전기 음성도 크기 차이는 세기는 이렇게 되지만 기준 끓는 점을 외울 때는 이 순서라는 거. 전기 음성도 순서랑 끓는 점 순서랑 요거 두 개 바뀐다는 거 그거 좀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 분석 포인트. 수소결합을 하는 수소화합물은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수소화합물에 비해 대체로 끓는 점이 높고, 또한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힘으로 극성 분자의 경우도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게 작용하여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분자 간의 힘 비교. 제가 지금 설명한 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얘끼리 비교하면은 수소결합이었고 지금 같은 원자끼리 이루어지는 분자니까 염소가 플로르보다 분자량이 크니까 끓는자 높은 거 확인됐고, 그리고 물과 HCl은 수소결합의 존재 유무, 끓는 점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분자 간의 힘의 크기를 끓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HCl과 F가 지금 분자량이 비슷한데도 끓는 점 차이가 100도 이상 나는 이유가, 요 HCl은 이제 쌍극자고, 쌍극자라서 이제 분산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F2는 지금 분산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체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액체의 성질을 좀 쉬고 액체 성질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